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자, 위원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네. 오늘은 리프트를 들고 와주셨네요. 리프트 우리가 차량 공유 서비스로 네네. 잘 알고 있는데 네. 더 자세한 내용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분사를 둔 소위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버가 들어왔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요번에 이제 다른 형태로 SK랑 합쳐갖고 같이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버를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요. 우버가 1위 업체고요. 리프트는 그냥 2위 업체다라고 딱 먼저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생겼냐면 처음에 형태는 그 장거리 카풀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카풀이 한때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요. 2007년이죠. 벌써 14년 전입니다. 카풀 서비스인 짐 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요. 현재 이름이 리프트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현재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우버는 전 세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리프트는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한 640여 개 도시 있고요. 캐나다는 12개 도시에서 하루에 이제 100만 건 이상의 라이딩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버가 1등이고 이 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은 한 30% 정도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하는 기업이 리프트다라고 먼저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기업이 리프트인데요. 네네. 과연 리프트를 누가 만들었을까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출신인데요. 로건 그린이라는 사람과 존 지머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재미나는 게 원래 출발은 도시간 장거리 카풀 서비스를 2007년에 시작했는데요. 이거 출발 자체가 에어비앤비랑 비슷하죠. 에어비앤비가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숙박 공유. 근데 자기 월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워낙 비싸갖고 사람들이 그때 무슨 세미나 같은 거 있을 때 사람들 와서 빌려주기 시작해서 창업을 했는데요. 이게 재미는 납니다. 이 짐라이드 비슷한 창업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샌프란시스코로 말씀드렸는데요. 2007년에 로건 그린이라는 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UC 산타 바바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으면 다 찾아보거든요. 위치를 어딘지 찾아보는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딱 제가 구글 맵스에서 제가 직접 갖고 온 거거든요. 네. 로스앤젤레스에 여자친구를 만나가려니까 이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미국 대학생들이 멀리 사는 집에 가려고 그러면 카풀 엄청나게 포스팅을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예전에는 직접 포스팅을 했다 그러면 다 어디냐면 우리나라 보면 중고나라 같은 데가 미국은 크레이그리스트라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고나라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그리고 요즘 딴 것도 몇 가지 사이트가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이런 쪽은 크레이그리스트가 모든 사람이 거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심스럽고 어떤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때 페이스북 막 생겼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뭔가 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만난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소위 패친입니다. 패친이 지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의기투합을 해갖고 야 이런 거를 만들자. 처음에는 기반을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공격적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카풀. 장거리 도시, 왜냐면 이게 100마일이니까 100마일이고 지금 이게 2시간 정도 거리를 했던 걸 시작했다가 이제 도시간 거래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간 이동 사업은 렌터카라는 곳에서 매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에 소위 자동차 공유 쪽으로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리프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리프트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하고요. 스쿠터 우리나라에도 스쿠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자율주행차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버가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GM, 포드, BMW들 하고 있고 이 그림을 라스베가스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테스트를 다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에 그래서 물론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10만 번 이상 라이드를 제공해서 제가 아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도 가끔 타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리프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리프트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든 여자친구한테 참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네. 헤어졌는지 사는지 아직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네.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리프트에서 내놓은 그 싱싱이라고 하죠. 싱싱이를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되게 많이 이제 그 도시에 또 내놔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에 상장한 이후에 작년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가가
주가 흐름도 그다지 좋진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60달러 언저리 될 텐데요. 상장할 때 보면 이제 온통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특히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지금같이 뭐 서학개미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 한국 분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리프트 했습니다. 리프트 하면 떼돈 벌 줄 알고 시작했는데 딱 보시면 이 그림이 아직까지도 한 30달러가 떨어져 있어요. 그날 상장한 첫날 가격을 언제 회복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게 그만큼 워낙 고평가돼 있다가 쭉 내려와서 이게 주가가 3분의 1, 4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진 것이 작년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간 리프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고생 많으셨겠어요, 마음고생이. 첫날 사셔갖고 갖고 계신 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죠. 그쵸. 언제 해결될지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첫날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진 거가 됐는 데다가 흑자 전환 아직 잘 못한 상태에서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코로나19 터지면 다들 집에 있는 데다가 아무리 택시랑 비슷하지만 그건 어떻게 다른 모르는 사람 어떻게 차를 타고 이런 게 잘 대면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죠. 다만 이제 경쟁사가 우버인데요. 우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버는 이미 작년부터 사상초가에 갔어요. 왜냐하면 우버의 자동차 공유가 잘 된 적은 없어요. 똑같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우버는 우버 이츠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어대시 같은 건데 뭐 그러버브 같은 건데 얘네는 우버 이츠를 한 거예요. 우버이츠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부 지역만 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버이츠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그냥 주가가 사상치 효과를 갔는데 여기 리프트는 그런 건 말로만 했고 하겠다고 그랬지만 별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트는 재미가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주가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의 그 흐름이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버가 선전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만큼 리프트는 대응에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실적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버는 그래서 잠깐 얘기 드리면 그 배달 사업도 열심히 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우버가 술 파는 거 있죠. 술도 배달해 준다고. 이게 사실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도시가 불법 그렇죠. 도시가 많고 우리 미국이나 이런 북미 지역 이런 데서는 밤 10시 지나면 술을 못 팔게 하거나 그렇고 정말 18세 이거 20세 주가다 다르잖아요. 엄격하게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맥주도 같은 것들을 마트에서 안 파는 주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리코스터에서 우리나라도 줄을 사면 와인이나 이렇게 갖고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쇼핑백 담아드릴까 그러면 아니면 갖고 갑니다 그러면 불법인 도시가 많습니다. 지금 무조건 봉투에 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버가 지금 술을 배달하는 사업까지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발빠르게 갔는데 리프트는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롯이 그림 보여드리면 매출과 이익 뭐 적자가 뭐 된 거고요.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었고요. 그나마 손실은 그만큼 커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사람을 줄였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는 좀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2월 달에요. 자동차 일평균 운항 건수가 1월 대비 5.4%가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주는요. 작년 3월 이후 최대 운항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바깥에 나가는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거기서 보면 직장에 다시 나가건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건 수다를 떨러 나가건 친구들과 데이트를 하건 뭐 파티를 가건 뭘 하건 간에 이걸 하는 거죠. 지금 뭘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 대중교통보다는 그나마 뭐 소득 잘 해놨다고 선전하고 그러다 보니 그럼 우버를 탈까? 리프트를 탈까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활동 제기죠. 뭘 하건 간에 나갈 때 이걸 타고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프트가 최근의 강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막 오늘 주가를 확인 못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리프트는 오늘도 지금 그렇게 떨어지질 않았네요. 오늘도 선전을 오늘도. 했나요? 네, 그게 바로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 재개와 함께 앞으로 좀 회복세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받아갈 주식이 리프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가 의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그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팔란티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들으면 야 뭔가 좋아 보이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1분 이상 설명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버나 리프트는 여러분들 그냥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가 실적도 이제 적자였지만 이 회사 얘기를 보면 잘하면 이제 3, 4분기에
소위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를 전환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22명의 매수, 7명의 보유 의견을 얘기하면서요. 강력 매수, 목표 주가 평균은 $70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최고는 이제 거의 $90 수준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한결같죠.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모두 목표 주가를 상회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리프트나 한편에서 우버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이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자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는 갑니다만 마음이 이제 선뜻 네. 빨리 사야 된다라는 마음이 서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이 리프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